1등급. 그 누구나 받고 싶은 점수죠. 다들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1등급 받는 공부 방법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또 1등급 받는 애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야, 너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애들한테 시키기도 하고, 또 저 학원에 1등급이 많이 나온대. 그럼 그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게 1등급이 되는 공부 방법을 알기만 하면 우리 애가 그걸 막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1등급이 막 되고 그러던가요? 그동안 우리 애가 그 1등급 되는 방법을 몰라서 1등급이 안 됐던 걸까요? 그 1등급을 맨날 받는 애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 애는 이렇게 막 시켜도 안 되는데 걔네들은 뭐가 달라서 1등급을 받는 걸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1등급을 받는 애들은 공부 방법보다도요, 그 공부 마음이 달라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사연 들어보면서 오늘 1등급 공부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다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김없이 중간고사는 다가오네요. 고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는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성실한 모범생이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특히 수학을 좋아해서 선행을 별로 하지도 않았었는데 중학교 때 경시대회도 나갔었어요.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남들은 고1 첫 시험을 망친다고 하는데 얘는 오히려 첫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자신감도 생겼었지요. 그동안 이 학생은 찬찬히 별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나름 이렇게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를 이제 예상보다 잘 받았다고 하는데 1등급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얘가 이제 1등급을 받으리라는 기대 없이 공부했던 것 같은데 1등급이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모 성적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중간고사 성적이 워낙 좋아서 수학, 과탐 1등급 후반대 나왔고 국어가 1등급 중반, 사탐과 영어가 2등급 문을 열었어요. 학기 말에서 그 성적을 다시 받지 못할까 부담이 컸던 것 같아서 당시에 학습 컨설팅도 받게 했어요. 컨설팅에서 1등급 극상위권은 이 정도로 빡세게 공부한다고 알려주면서 너도 이 정도로 할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 극상위권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따끔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할 방법과 생활관리에 대한 엄청난 팁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이는 더 부담감만 커져서 자기는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걱정만 더 늘었고 학기 말 시험 성적은 전 과목 다 2등급대로 떨어졌어요. 시험 문제 한 개만 더 틀려도 등급이 바뀌다 보니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틀린 수준인데도 등급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부터 아이는 더 자신감도 잃고 공부에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을 텐데, 아유, 이 학생한테 이렇게 남들이 하는 방법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 페이스 다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게 될 것 같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집중하겠다고 윈터캠프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막상 내신 시험이 다가오니 또 자신의 공부는 극상위권 공부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걱정이 늘고 있네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고1 1학기 말 이제 그 학기 말 시험 준비하면서 학습 컨설팅 받았잖아요. 그때 그냥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네요. 왜 아쉬움이 크세요? 이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이제 거의 1등급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첫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내가 다 1등급을 받겠다! 이런 각오와 목표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연에 그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이 학생이 본인이 꼭 1등급을 받겠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서 딱 1등급이 나오면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목표를 이뤘네? 이런 마음이 되고 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학생이 중간고사 준비할 때 꼭 이 정도 성적을 받겠다. 목표를 정하고 했다기보다는 나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은 물론 있었겠지만 1등급대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고 좀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했고 또 시험을 치면서도 그 부담감을 좀 덜 느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1등급대로 나왔어요. 이게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잘 된 거 아니에요? 꼭 목표를 세웠어야 되나요? 오히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은 후에 학생이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니까 이 학생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한테는 1등급이라는 목표가 없는 편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쩌면 이 학생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꾸준히 공부했으면 어쩌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한번 1등급 성적을 받으면 그게 나름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담 없이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특히 이 학생 성격이 지금 어머님이 써주신 걸 봐도 걱정도 많고 긴장도 잘하는 로맨티스트 성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는 걸 딱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아요. 이제 이 학생이 1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또 기본 실력이 안 되는 친구도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았겠죠. 그런데 중간고사에서 이제 1등급을 받은 후에 이 학생은 내가 어쩌다 보니 1등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지, 스스로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 받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어쩌다 내가 1등급이 됐지? 그런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자신이 1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딱 1등급이 나왔고 나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어쩌다 1등급이 되었지? 또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다르죠. 이 학생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되돌아보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음에 1등급을 못하면 나 어떡하지? 이 생각만 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1등급 성적은 나왔는데 1등급 마인드, 1등급 공부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을 대하는 마음은 1등급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학습 컨설팅에서 이 학생한테 1등급 공부법을 막 알려주면서 더 1등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1등급 공부 방법을 따라하면 1등급 되는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1등급 공부법을 알아도 1등급 공부 마음이 아니면 1등급 되기가 힘든가요? 1등급 공부 마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요. 1등급 공부 마음이 있지요.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1등급을 받도록 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내가 1등급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1등급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1등급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두 마음이 어차피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런 말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딱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등급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내적 동기로 공부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불안함도 공부를 하는 원동력이라고 내적 동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또 뭔가 내적 동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 학생은 왜 1등급을 받지 못할까 봐 부담을 느꼈을까? 무엇이 부담스러웠던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등급을 받은 후에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겠죠. 야, 나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인식이 되었겠죠. 부모님께도 칭찬받았겠죠. 그런데 자신이 다음 시험에서 그 정도의 성적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사람들의 평가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실력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는 확실한 외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 동기로 공부를 하면 항상 뭔가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돼요.
이런 마음을 LSI 공부 마음 검사에서 이제 성공수단 공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1등급 못 받아요. 자기는 늘 1등급이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이 파랑새를 쫓아가듯이 1등급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1등급이 될까? 이렇게 하면 좀 공부가 될까? 이렇게 하고 해보다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딴 애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걸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을 내가 막 고민해서 이건 나한테 이런 방법은 안 맞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막 이렇게 스스로 고민해서 찾기보다는 남들이 얘기하는 또 좋은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없어서 내 스스로 그걸 찾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등급 하는 애들은 같은 문제집도 7회독, 8회독을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은 그렇게 따라해 보려고 애를 써요. 나도 1등급처럼 해야지 하고. 그런데 1등급 공부 마음을 가진 애들은 7회독을 해도 각 회독을 하는 목적이 자기 나름대로 다 있어요. 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수단 공부 마음을 가진 학생은 7회독을 따라는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2회독 했어. 야, 5회독까지 했다. 이렇게 회독을 숫자만 카운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따라하는 거죠. 이게 자신이 주도하는 느낌을 가지기보다는요, 주어진 일을 하는 어떤 노동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거 열심히 해서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결국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마음이면 1등급이 가능해지고, 성실히 공부하지만 주어진 것을 따라하는 마음으로 하면 1등급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1등급 공부법만 알면, 그 방법만 따라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미신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요, 2등급밖에 못 나와요. 그런데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학습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런 학생에게 네가 변하라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따라해봐.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시거든요. 이건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학생이 상담을 받았다면요, 자신이 중간고사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줬을 거예요. 이은주 박사님의 코칭 받기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멍키고 수업 시간을 보냈고 시험 전에는 책 한번 보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일단 잘 듣게 되고 전부 받아 적어요. 배운 내용이 이전보다 기억도 나고 이해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받아 적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험에서 틀려도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왜 틀렸는지 뭘 모르고 있었는지도 찾게 되고 인강이나 수업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관심 있게 들어요. 센터에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면서 이전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해보자,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다음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어. 그건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 아니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1등급 공부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 메타인지 다들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 그게 필요해요. 1등급 때에 꾸준히 있는 학생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인식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2등급 대 학생들을 1등급으로 올리고 싶으면요. 1등급을 따라하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자신의 실력은 어떤지, 어떤 방법이 자기에게 잘 맞는지 이런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경험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더 필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때 그 공부가 남을 따라하는 공부나 공부 노동이 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타인지만 확실하면 1등급 공부 마음, 이거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거, 그게 1등급 공부 마음의 시작이에요. 사연의 학생은 걱정 많은 로맨티스트 학생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학생은 자기 확신을 가지는데 더 여러 번의 성공 경험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렇지만 스스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 느낌이 확실히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투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투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확신하고도 다 연관이 있어요. 투지요? 투지를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투지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등급 공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뭔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도 다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건너뛰자. 아니면 또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게 실력이 아직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뭔가 방어하는 식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든 알려고 하고 주저앉고 그만두지 않고 이해될 때까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걸 얻어요. 그게 바로 투지예요. 거기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1등급 마음 가진 학생들은요, 오답을 하는 게요,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는 어떤 평가의 경험이 아니에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1등급 공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의 LSI 공부 마음 검사 결과를 보면요, 몰입 공부하고 공부 모범생, 이게 굉장히 둘 다 높게 나와요. 그런데 모든 학생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혼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습심리 상담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에 나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또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용기 내서 한 발 더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그런 상담과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칭은 그 아이가 문제를 푸는 매 순간, 인강을 듣는 순간, 이런 순간순간들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요, 이거는 왜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저는 영어 문법에 이것만 나오면요, 너무 싫어요. 저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돼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그거 다른 애들도 다 어려워하더라.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어디서 모르겠는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면 어떠니?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그걸 해내면 그냥 너무 잘했다. 너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이런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학생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와 또 하지 않고 있었을 때의 차이를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줘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이가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계속 도전해보는 투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지만 자기 투지가 생기고 자기 확신이 생기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이런 마음은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얻게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생기면 단단하게 잘 자리를 잡게 돼요. 이런 1등급 공부 마음이 없으면 1등급 공부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1등급 공부 마음은 7세고시를 통과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초등에 영어 다 끝내놓고 수학 선행하고 그렇게 로드맵을 따라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 공부 습관 잡아준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1등급의 공부 방법을 알기만 하면 1등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내 마음까지 변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가 자신의 공부의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바란다면은 뭐가 필요할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연 주신 어머님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학생은 충분히 공부할 능력이 되는 학생이에요, 어머니. 고1 첫 중간고사 봤을 때
자기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었는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할 때 내가 더 효율이 안 올랐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을 때 더 효율이 오른 것 같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고 이 아이가 찬찬히 스스로 생각해 보시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해법은 있습니다. 이은주 박사의 개인 맞춤 상담과 코칭,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고민, 해답의 길을 찾아드립니다.